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뭐 수택은 사실 이제 고차 방정식 파트까지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시작이 되고요. 오늘 뭐 정리는 같이 할 건데 어차피 고차 방정식 정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같이 들으시면 되고요. 미리 얘기해 드리면 오늘 뭐 과제가 또 우리 5월 5일 날 또 휴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시간적 여유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제를 넉넉히 챙겨 드릴 거니 어린이날 선물로 챙겨 드릴 거니까 열심히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연휴 때 네. 어디를 좀 갑니다. 아, 네, 갔다 와서 하시면 되죠. 뭐 무슨 상관입니까? 아 근데 네. 이게 연휴를 빡빡하게 야, 가겠냐? 그럼 오늘 밤부터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요. 연휴 출발하기 전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네, 이렇게 여러분 하면 편해.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좀 있으면 내년이면 민증 나와, 알겠습니까? 네, 그잖아요. 민치 나와요? 내년에 나오잖아. 내년 생일 지나면 민증 그래요? 나오잖아. 네. 진짜요? 고2 때 나오잖아 원래 민증이. 그럼 이제 민치 팍 붙이고 민증 붙이면 뭐 하려고? 근데 민증 있으면 뭐 달라져? 보상 그 끝나고 그렇지. 그거는 민증은 그거고 민증은 먼저 나오지. 오호. 민증이 먼저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따져드린다면 이제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죠. 오 내년부터 딸 수 있어요? 내년 생일 지난 친구들부터 가능하시고. 어나 짝가는 나 1월 5일. 그래서 뭐 이거 뭐 번외 얘기를 해드리면 선생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선생님 때도 그랬기 때문에 고2 때 면허증을 바로 따서 그 중고차 한 대 사가지고 고2때요? 네, 그 차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우와. 와 진짜 대박 와 진짜로. 야 스텝 오는데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이 있길래 뭐 고2부터 가능한 얘기죠. 오토바이도 오토바이 면허도 그때 면허증 필요하죠. 필요한데 고2 생일 지나고부터 가능합니다. 안 차랑 싹 다요? 아 그렇죠. 선생님 친구가 그래서 그 불법적 루트가 아니라 아버님이 사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차에 꽂힌 친구라서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덜덜덜 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아버지가 이제 뭐 중3 때였다, 고1 때였다 뭐 시험을 하나 걸었습니다. 네가 너무 이렇게 하면 공부 안 한 놈이었는데 사줄게. 걔가 미친듯이 공부해가지고요. 네. 나도 그 받아야 허락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2 생일 지나자마자 면허증을 따서 그 아버님이 현명하게 그 시절로 가격이 얼마인지 난 가늠은 안 된다. 그 정확히 모르는데 가늠을 해보면 지금 시기로 생각해도 한 30만 원짜리 자동차, 50만 원짜리 자동차, 중고차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오래된 중고차. 그냥 불러는 가능, 알겠습니까? 그런 거 한테 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지비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그렇죠. 올라가서 맡긴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기름값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주일에부터 한 2, 3일 정도는 타고 왔는데 이게 타고 와도 문제인 게 뭐냐면요. 저희가 친한 친구긴 했는데 학교에 주차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끌고 와서 이제 학교에서 도보를 한 10분 거리에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내려서 걸어서 이제 10분 동안 가고 다시 10분 거리를 걸어가가지고 차를 타고 집에 갑니다. 왜차 타고? 물론 이제 그 로망 있지 않습니까? 교복 입고 창문 씩 열고 이제 그렇죠. 왜냐면 법적으로 허용된 법이잖아요. 이 불법이 아니잖아. 오토바이 타고 교복을 입고 쌤도 그 옆자리 많이 탔는데 그 친구 타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앞자리에 이렇게 저금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워달라 그럴 거 아니니 타잖아요. 택시예요? 차비를 넣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잖아.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 차를 얻어 탄 대신 우리의 차비는 거기다 담아줘야지. 내가 갔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별로 타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기름값이 워낙 없으니까 제대로 타지 못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친구 소유의 자동차 있었던 친구가 있긴 한데 여러분도 뭐 내년 그 생일 지나면 민증이 나오시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시간 관리는 자기가 하는 거죠, 병준아. 알겠니? 네, 뭐 휴가 좋죠, 뭐 여행 좋죠, 일정 좋습니다, 알겠죠? 뭐 다 잘 하시고 즐겁게 노시고, 알겠죠? 시간을 잘 내서 쌤이 주는 또 부여하는 미션은 알아서 해오시기, 알겠습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알겠죠? 바쁜 일정 속에서 계획 잘 세워서 오늘 숙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또 민증 있어 뭐 했으니까. 면허 돈 들어요? 면허 시도하는 거돈 들어요? 시도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들지 않죠. 시도하는 거는 운전면 요즘에는 얼마인지 모르겠네. 이게 필기하는 응시료가 있으니까 뭐 10,000원 미만 할 겁니다. 아마 알겠죠? 내고 이제 실기도 응시료가 있으니까 실기는 그냥 몇만 원 하긴 할 겁니다. 그냥 도로 주행도 몇만 원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 보탬이 없이 혼자 만약에 다 독학으로 만약에 딴다. 그러면 아마 10만 원 안으로 이제 다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실기는 뭐예요? 실기 이렇게 선 그어놓고 이렇게 선 밟고 탈락. 전화번호 이렇게. 그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운전 학원에서 면허를 따면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죠. 대신 이제 거의 한 번에 붙는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개별로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알겠죠? 개별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모르죠. 네, 얼마 만에 붙을지 모릅니다. 연락만이 많이 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고3 수능 끝나고 학원을 등록해서 알겠죠. 학원비가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얼추 한 50만 원 선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돈을 투척하면 예, 거의 한 번에 붙어요. 근데 이제 혼자 달라면 예, 좀 돈은 적게 들 수 있으나 회차가 몇 번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인보다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많이 떨어지고 많이 승시해버리면 한국인보다 돈이 셀 수 있죠. 그런 환경입니다. 아시겠죠? 능력이 되면 예, 값싼 금액으로 한 번에 딸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필요하겠죠. 근데 능력이 없어도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한 번에 땁니다. 예, 진짜 땅.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요. 자,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연립방정식의 풀이까지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는 여기 파트는 내용적인 전달이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볍게 감으로 풀 수 있는 파트라서 가볍게 정리를 할 계획이니까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이 첫 번째는요. 와 너무 재밌겠다. 고차 방정식입니다. 고차 방정식. 여기서 말하는 고차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지? 3차. 그렇죠. 3차나 4차 방정식을 이야기하는 3, 4차 방정식을 얘기하는 건데 알겠죠?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 첫 번째 풀이죠. 풀이. 고차 방정식의 풀이. 요거는 뭐 이제 다 나와 있죠. 뭐냐면 인수분해. 우리가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 조립제법. 뭔 소리야 뒤질라고 이씨. 그네 2차 방식 그렇지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있잖아. 아. 근을 구하라고 공식 기출했잖아. 그렇죠. 2차는 인수분해가 꼭 되지 않더라도 근해 공식으로 때려 맞추면 되는데 그렇죠? 3차 이상은요 인수분해 안 되면 못 풉니다. 알겠죠? 무조건 인수분해. 인수분해로 주로 사용되는 게 아까 윤성이 얘기했던 거다. 조립제법이 엄청 사용되고 다 할 줄 아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간혹 이제 치환하는 문제 잘 나오죠. 2차에 곱을 만들어가지고 4차 방식인데 그렇죠? 4차를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P로 치환해서 2차를 풀고 나온 결과 다시 푸는 뭐 그런 식의 문제도 있고요. 보호 2차식 또 나오죠. 이런 것들 등등등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수분해를 통한 그 고차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굳이 뭐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3, 4차 방정식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조립조건일 거니까 그걸로 푸시고요. 인수분해해서 만약에 3차가 예를 들어서 3차가 만약에 조립제법을 통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 라는 건요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1, 2라는 근이 하나 나온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 되는 근이 또 있다는 거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은 상관없죠. 그래고 있어가지고 두 개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폼으로 푸는 문제가 고차 방정식의 풀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특이 유형이 하나 있어요. 특이 유형. 요거 하나 잡고 갈게요. 특이 유형이 뭐냐면 상반 방정식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문제로 그냥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필기가 안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반 방정식이 뭐냐면 선생님이 여기에 한 문제 넣어놨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갔어? 지금 끝날 때. 아, 여기 있구나. 있지. 7페이지에 자, 저기 집중하세요. 7페이지에 24번과 25번 이런 문제가 상반 방정식입니다. 얘는 모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해놔야 될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무슨 문제야 봐봐. 자 하나 풀어볼게요. 쌤이 24번 x 4제곱 플러스 5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은 0이다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상반 방정식은요 개수가 이 4차 방정식 나오는데 가운데가 하나 기준 되고요 양옆은 똑같은 이런 상태 평균이 대간 네. 이런 게 이제 상반 방정식입니다. 얘는 풀이법이 있어요. 네. 양변에 일단 x 제곱분의 곱하죠. 좋아요. x 제곱 더하기 이렇게 이거. 5x 파트를 마이너스 봤다니까요. 맞아 기억이 필요해. x분의 5 더하기 x 제곱분의 1 이렇게 잡아놓고 일단 먼저 모양을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 세팅하고 플러스 5에 x 더하기 x분의 1 세팅하고 마이너스 4는 0이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정확히 풀면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거죠. t로 치환하면 여기는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은 t 제곱이 아니라 t 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왜냐면 얘를 제곱하면 2가 튀어나와. 넘겨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치환을 적용하면 t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5t 마이너스 4는 0이다. 요거 풀면 되죠. t 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래서 뭐 3, 1, 6 여기 마이너스. 그렇죠? t가 1 또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t가 뭐였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이었죠. 얘가 1 되거나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6되는 x가 9이다 이 말인 거죠. 다시 또 여기다가 x를 곱해서 풀의 길죠. x제곱 x 곱하면 넘길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또는 이거 근의 공식 쓰시고요. 허근 2개 나올 거야 알겠죠? x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 넘어와 버린 플러스 6x 더하기 1 요건 실근 나오겠다. 얘도 근의 공식 알겠습니까? 근의 공식 총 근이 4개겠죠. 얘는 뭐 실근 구하라는 거니까 아마 여기에서 나오는 근을 구하라는 얘기일 거야. 체크됐습니까? 이런 게 이제 상방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옆에 잠깐 보이는 미정계수라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 뭐냐면 26번에 봐봐요. 26번입니다. 4차 방정식 얘의 근이 1과 마이너스 2일 때 스톱! 병준아 요만큼 보니까 너 뭘 하고 싶니? 저는 4차 방정식을 보니까 미정계수 2개를 구하려면 힌트 2개 필요하죠. 그렇죠? 근이 근데 1과 마이너스 1에 왜 줬을까? 대입하라고. 그렇죠. 대입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 네. x에 1 대입하면 성립하고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성립해라는 거죠. 그러면 a, b 값이 나올 것이고 그거 가지고 뭐 오른쪽에 있는 그 2차 방식 풀어주면 되겠죠. 뭐 그런 식입니다. 알겠죠? 풀이는 여러분들이 굳이 뭐 몇 개 안 배워도 다 풀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오늘 가볍게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 파트에 이제 그나마 있는 게 상방방정식이고요. 그 다음 좀 중요한 유형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가 갑니다. 얘는 지울게요. 얘는 지우고 여기까지만 해결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얘는 지워놓고 두 번째 신경 쓸 유형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문제. 이것도 그 하나의 문제로만 쌤 체크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유형들입니다. 병준이 꼭 체크해 놓고 알겠죠? 스택은 정법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립 방정식에 연동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체크만 하시고 중요 내용까지 아니니까. 다음 예를 들면 선생님은요. 잠시만 14번을 풀어볼게요. 14번. 앞쪽이 14번을 풀어볼게요. 14번입니다. 14번입니다. 요거를 바로 풀어볼게요. x 세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x제곱 마이너스 3ax 더하기 a제곱은 0이다. 자, 요놈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하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보통 3차 방정식의 실근 액수 파악할 때는요. 이 뭘 체크해야 되냐면 요 문제는 잠시만요. 문제 좀 바꾸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문제를 바꾼다고. 네, 다른 문제 풀겠습니다. 네,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요. 잠시만요. 15번 가겠습니다. 15번. 그걸로 얘기할게요. 15번입니다. 자, x 3승. 요게 그나마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그나마 여기 들어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걸로 갈게요. x 더하기 2의 0이다. 자, 얘가 중근을 갖기 위한, 중근이 존재하기 위한 a의 값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풀어볼게요. 이런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파트 문제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돼야 됩니다. 인수분해 안 되면 아예 못 풀어 알겠지? 인수분해 한번 해서 분명 두 번째 라운드 2차식은 인수분해 안 될 거야. 근데 2차식은 우리가 뭐 근의 공식이나 근각계수나 판별식이나 해볼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거죠. 일단은 인수분해 들어갈게요. 이건 조리조법이 가능하겠죠? 2A의 약수. 보통 1이나 2나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1로 될 거고요. 알겠죠? 만약에 숫자로 안 되는 경우는요. A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A나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중에 분명 인수분해가 되어야지만 풀이 가능해. 알겠지? 인수분해 안 되면 안 됩니다. 1 집어넣어버리면 인수분해 돼요. 1로. 알겠죠? 1로 조리제법. 1, 0,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라 쓸게요. 2A. 1로 조립제법. 1로 하면요.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인수분해 가볍게 한번 되고요. x 마이너스 1이 있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a는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봐봐. x가 1이라는 근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a가 0이라는 근을 잡긴 해야 되는 건데 그쵸? 여기서 얘가 지금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에 근이 일단 하나 있어. 오케이?
그럼 봐. 자 일단 병준이를 훈련시키겠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상태가 돼야 얘가 중근을 가질 수 있을까? 1을 인수로 가져갔어. 오케이 첫 번째 쌤. 이 자식이 x가 1이라는 근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 그리고 또는 1이 아닌 등근. 그렇지. 얘가 중근을 가진 1이 아닌 그죠? 중근이 존재.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계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얘가 중근 가지면 중근 가질 것이고 얘가 중근은 아니지만 한 근이 1이랑 다른 근이 있어버리면 1이 중근 되겠죠. 알겠습니까? 유수 알겠어? 네. 이런 식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냐? 자, 요 문제 기본 유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체크를 해보면 봐봐 1이라는 근이 존재하려면 여기 1 대입하면 돼요. 2-2a가 0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a는 1 되면 돼. a가 1이면 얘가 1이랑 근이 가는 거죠. 알겠죠? 근은 어째 대입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로 얘가 중근 가지려면 판별식이 그죠? 1-4ac 플러스 8a가 0이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a가 마이너스 8분의 1도 가능하게 돼요. 그렇죠? 이 두 값을 더하려니까 답은 8분의 7 되겠다는 걸 풀 수 있는 알겠습니까? 이런 7근의 개수 파악하는 3차 방정식에 그런 문제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네. 근데 근 세 개가 똑같으면 안 돼요? 그걸 보통 삼중근이라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봐봐. 만약에 이 병준의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얘가 중근을 가지면서 그 근이 얘랑 같은 경우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 알겠죠? 그건 원래 정확한 표현 삼중근인데 확인 가능해? 지금 이미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봐봐 얘가 1이랑 근을 가지면 a가 1일 것이고 얘가 중근을 가지면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같은 a가 아니잖아. 그치? 그 말은 얘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중근이 얘랑 같을 리는 없다라는 거지. 알겠죠? 여기서 확인됩니다. 아시겠죠? 좋은 생각입니다. 그거는 체크할 필요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요 또 유형한 게 요거는 뭐 팁 정도인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이게 4차 방정식도 가능해요. 일단 a, d는 0이 아닙니다. 둘 다 0이 아니야. 그래서 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 하면 요것도 그 병준이랑 필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돼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아요. 알파 돼 있으면 안 받아요. 그러면 dx 세제곱 요거 맞니? 병준아? cx 제곱 네. 플러스 그거 bx 자, 역수. 오케이 진정하시고 자 얘의 세 근은 뭐다? 알파분의 1. 그렇죠. 베타분의 알파분의 요건 상식으로 챙겨놔라. 베타분의 1 감마분의 있다. 알겠습니까? 여기 흥분했어. 컴다운.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필기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지울게요. 요 얘기들의 점검이 필요하다. 이해됐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요. 뭐 평소보다 더 빠른. 네, 오늘은 좀 라이트하고 중요 내용 위주로 가볍게 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른 귀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노력 중입니다. 알겠죠? 늘 미치게 한다. 자 이해는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우리 또 시험 전에도 정리 한번 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정리할 게 또 유형입니다.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나왔잖아. 오메가. 학교에서 무형문에 나왔대. 그죠? 수tek은 이번에 다른 쪽에 힘을 줬죠, 그렇죠? 오메가는 건드리지 않고 봐봐. 오메가는 나오는 애들 보통 어려워하긴 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틀만 잘 기억하면 적용이 쉬워, 알겠죠? 오메가 종류 두 개 있죠. 첫 번째, x 3승이 1된 오메가, 그죠? 또는 쌤이 이렇게 외우라 했죠? 얘가 1이면 x 제곱 여기가 플러스야.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얘의 한 허분이 오메가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요건 외우세요. 3승이 플러스를 되면 가운데 플러스야.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건 필기 돼 있을 거야. 3승이 마이너스 1 되는 뭐 한 허분을 오메가를 하자 얘기한다면 알겠죠? 여기 2차식이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외우세요 그냥. 그게 나아. 얘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냐면 봐봐. 얘가 나왔든 둘 중에 문장을 한 개만 줄 거야. 알겠죠? 2차식을 주든 3차식을 한 개만 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얘든 요놈들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라고 얘기했으면요. 여러분들이 힌트를 딱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힌트가 3개입니다. 첫 번째 힌트.
예의 허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3승 1 되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죠. 주기가 3개짜리 수구나. 그죠? 그러면 오메가 100승은 100을 3은 나머지 오메가 1승 갖고 그죠? 오메가 1승, 오메가 2승, 오메가 3승 3개 하면 0. 그죠? i처럼. 경준 알고스? 네. 그런 놈도 있었죠. 두 번째 밑에도 성립하겠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일 겁니다. 요식 많이 사용되죠. 오메가 문제 풀 때. 마지막 세 번째 한 허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근은 뭔데? 나머지 근 오메가 아, 바가 되겠죠. 켤레근을 가질 거니까. 알죠? 얘와 얘가 근과 계수 관계. 이거 보면서 풀면 돼. 알겠죠? 근과 계수 적용하면요. 둘의 합은 마이너스 1. 둘의 곱은 1.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용돼서 문제가 풀려고 이런 거야. 알겠죠? 만약에 오메가 버전이 밑에 게 나왔으면 똑같은 방식입니다. 밑에 오메가 버전 나왔으면 1번 쌤,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6제곱이 1 되는 거야. 주기가 6개짜리.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마찬가지로 켤레 형태가 두 근일 거기 때문에 근과 계수 관계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메가에 대한 준비는 1번 예시가 나왔든 2번 예시가 나왔든 저렇게 쌤 노란색 쓴 걸 적을 줄만 알면 돼. 예. 저게 딱 적을 수 있으면 그 다음 풀이는 뭐 쉽습니다. 예. 적용하는 연습 조금만 하면 되는 거겠죠. 알겠죠? 그렇게 풀어내면 된다라는 거죠. 주기성을 잘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중요하겠죠. 자, 만약 예를 들면 쌤이 딱 두 버전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42, 43 가면 되겠네. 42, 43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또 그 뭐냐 42 대신 42 대신에는 45를 풀게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복소수에서 주기성의 수를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메가의 기본품만 잘 기억하시면 풀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볼게요. 자, 45번입니다. x 3승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를 하자. 보자마자 나왔구나. 알겠죠? 그러면 따라락 정리해야 되겠죠. 요걸 외우는 게 아니라 보면서 선생님 3승 1 되고요. 이 자식이 플러스니까 그치 그 인수분해한 그 가운데가 플러스겠구나 챙겨놓고 알겠죠? 여기 있는 모양을 여러분 눈에는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처럼 보여가지고 알겠죠? 근과 계수 적용하면은 두 군의 합은 예분의 부호가 마이너스 1일 것이고 두 군의 곱은 1이겠구나. 요게 세팅을 할 수 있으면 오메가에 대한 준비는 끝. 풀이는 그 다음 쉬워요. 알겠죠? 이 상태에서 나한테 묻는 게 뭐냐면 1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3 오메가 제곱 더하기 4 오메가 3승 더하기 뭐 이미 감오시죠? 경준아 이거 주기 몇 개짜리지? 3이요. 3개씩 끊어봐라 소리겠죠? 5 오메가 4승 다 적겠습니다. 6 오메가 5승 7 오메가 6승까지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죠? 얘를 뭐 오른쪽 보니까 1차식으로 정리해라 이 말이네. 그쵸? 가볼게요. 봐봐. 3개씩 묶어봐. 이렇게 묶어서 알겠습니까? 얘부터 정리할게요. 자, 오메가를 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2 오메가 더하기 3 오메가 제곱 냅두고 일단 더하기 오메가 3승 1이니까 그죠? 얘는 4가 되겠네. 그죠? 근데 이 오메가 제곱을 또 1차로 줄여야 되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요식을 쓰죠. 요식을 통해서 오메가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를 낸 거죠. 그쵸? 집어넣으면 2 오메가 더하기 3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더하기 4입니다. 되겠습니까? 계산하면 봐봐 마이너스 3 오메가랑 더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3 더하기 4 하면 더하기 1입니다. 얘가 나오네요. 그쵸? 아마 얘도 같은 게 나올 거야. 알겠죠? 근데 뭐 찝찝하면 확인하면 되겠죠? 오메가 4승은요 오메가 1승 나왔죠? 3으로 난 나머지 그쵸? 오메가 5승은요 오메가 제곱이 나왔습니다. 오메가 6승 1이죠. 이되겠어? 같은 방식으로 5 오메가 더하기 6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를 적용하면요 마이너스 6 오메가 더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6 더하기 7 더하기 똑같죠? 그쵸? 네, 나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거 풀 수 있겠죠? 1 더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2번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 오메가 더하기 3이겠다. 저희가 얘기하는 A는 3 B는 마이너스 2 머리 풀 수 있는 알겠습니까? 오메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오케이. 자, 43번도 한번 점검하고 갑시다. 43번입니다. 43번을 보시면
자 이번엔 x 3승이 마이너스 1되는 오메가입니다. 자, 이걸 두 가지 하나씩 보여주게. 자 x 3승이 마이너스 1되는 얘의 허근을 오메가를 하자. 그럼 또 뭐가 나와야 돼? 대입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 오메가 6승이 1 주기가 6개짜리구나 체크해보시고 그죠? 그리고 봐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이거 외우시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알겠죠? 이거 부호만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얘 보면서 근거하겠수 1 두근해고 1 이렇게. 요것만 있으면 돼. 요것만 있으면 다 풀어 그냥. 알겠죠? 되겠습니까? 오메가 나오면 기본 세트 딱 해놓으시고. 자 가볼게요. 기억 참이네요. 바로 나와있고 니은 참입니다. 디귿 보시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이냐? 그럼 요거 쓰면 되죠? 1 넘기면 맞네요. 그쵸? 디귿 참입니다. 니은요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도 마이너스냐 그랬는데 봐봐 여러분 오메가 바는 쓰지 않았지만 어차피 얘의 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근도 오메가 바기 때문에 같은 성질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바도 얘를 가질 거니까 리을도 참이 리을 틀렸구나. 마이너스 1이겠지 똑같이. 이해되겠어? 오케이? 병균 이해되겠어? 네. 리을은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죠? 자 미음입니다. 미음입니다. 야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랑 같은 점 확인해 말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이렇게 처음 보기 나오면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때려 넣어. 병준 어떻게 할까? 저 모양을 바꿔 일단.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W 지고 얘를 바꿀래? 얘를 바꾸려면 얘를 봐야 되겠다. 그렇지? 넘기면 오메가 마이너스 1 되겠다. 그렇죠? 오메가 제곱은 넘기면 오메가 마이너스 1. 윤성 알겠어? 네. 집어넣으면요. 오메가 마이너스 1이 오메가 바랑 같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여기 있네. 그렇죠? 그럼 오메가 자리에 아예 그냥 오메가 바를 넘겨서 넣어버리면요. 오메가 마이너스 1 넘기면 요식 이용하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네요. 이해됐습니까? 얘는 틀렸네. 그렇죠? 오메가 바가 아니라 마이너스 오메가 바네요. 틀렸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위의 식을 아무 데나 때려넣으면 돼. 알겠죠? 미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땡큐. 선생님 보기를 잘못 썼네. 그쵸? 그럼 오메가 제곱이 얘인데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 그랬으니까 이건 뭐 맞는 말이네. 그쵸? 미음 참입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선지 잘못 썼네요. 그 다음 비읍입니다. 비읍 보시면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이렇게 쓸게요.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입니다. 그죠? 얘가 얼마인지 구해라 이렇게 나왔죠? 얘는 우리가 1인 거 알고 있죠? 그죠? 얘 통분할게요. 통분하면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죠. 그죠? 어떻게 돼? 1이네. 1 더하기 1이네. 2 맞네. 뭐 맞는 게 맞네요. 비읍 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여기 이제 오메가까지의 이야기였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요건 뭐 우리 중간 대비할 때 시험을 아닌 친구도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오늘 뭐 다시 정리한 거죠. 그렇죠? 연립방정식은 이제 스택은 이제 질문은 스택으로 하겠습니다. 아시죠? 오케이? 요것만 살려놓으면 돼. 유형 풀이 되지? 풀이. 그 다음에 그 상반방식 챙겨놓고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그 다음에 역수모양의 근의 역할, 그 다음에 오메가까지 알겠죠? 그런 거 명확합니다. 자, 연립방정식은요 이제 그 다음 파트 여러 가지 방정식의 마지막 이야기가 연립방정식인데 사실 연립방정식까지 오늘 이 짧은 수업 때 정리를 하려는 이유가 내가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알겠죠? 연립방식을 내가 뭐 굳이 얘기해드린다면 여러분 중2 때 배웠잖아. 연립방식 풀이 어떻게 배웠지? 그때 연립 1차 방식을 배웠죠. 그렇죠? 어떻게 풀었어? 두 가지 어떤 방식이잖아. 가감법, 대입법. 가감법 뭐야? 이렇게 두 개의 문자 있으면 그렇죠? 개수 맞춰가지고 빼고 더해서 날려버리면 뭐 x 하나 남을 거니까 풀면 뭐 답 나오고 대입하면 또 답 나오겠죠? 대입법은요. x 는하고 정리한 다음에 때려 넣어버리면 x만 있으니까 답 구하고 대입하면 답 나오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연립방식은 풀이법이 어차피 문자를 소구하는 거야. 근데 그 소구하는 방식을 이미 중학교 때 배웠어요. 뭐 더하든가 빼든가 해서 날리던가 정 안 되면 는하고 정리해서 대입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다만 여기서 나오는 건 차수가 좀 높아질 뿐인 거지 풀이가 달라질 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이 바로 그냥 풀어주면 봐봐. 예를 들면 60번 여기서 쌤이 풀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풀이는 이미 할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그 풀이를 확장만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죠? 뭐 새로운 걸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예요. 얘를 만족하는 x랑 y를 다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보통 이렇게 1차랑 2차가 만나면요 답이 두 개 나와요. 답이 두 개 나온다는 게 이런 식이야. 만약에 x가 예를 들면 뭐 둘 더해서 마이너스 3대 제곱해서 5 된다. 이거 모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시죠.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예시입니다. 답 아니야. 만약에 y는 1이 나왔으면 이게 한 세트야. 한 개. 그 다음에 또는 x가 뭐 2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 답 아닙니다. 이런 두 개. 알겠습니까? 보통 두 개 나와요. 만약에 2차랑 2차가 만났으면 답 몇 개 나올 것 같아? 보통 4개 나옵니다. 알겠죠? 2차가 맞는 게 답을 두 개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 1차랑 1차가 만나면 한 개지만 1차랑 2차 만나면 얘 때문에 두 개 나오는 거고 알겠죠? 2차랑 2차 만나면 4개 나오거든. 보통 그렇다라는 거 알겠죠? 그걸 알고 풀면 되는 거고. 뭐 어찌됐건 봐봐. 자 연립 방식은 물론 예전에 배웠으나 지금 다시 정리하는 건 처음인데 사실 알려줄 게 없기 때문에 풀면 돼. 당연히 야 1차랑 2차 만나면 이게 연립이 되겠냐? 그 가감이 되겠냐 안 되겠냐? 가감이나 대입을 하는 이유가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잖아. 얘는 뭐 추가적기 하나도 더하는 거 빼는 걸로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입법을 많이 씁니다. 알겠죠? 대입법을 쓰면 y는 넘기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요. x제곱 더하기 y 자리를 집어넣어버리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인데 쌤 그랬죠? 제곱할 때는요 마이너스 두 개 있으면 헷갈리니까 플러스로 돌려바꿔도 상관없다. 알겠습니까? 안에서 마이너스 곱하는 거 상관없으니까 얘는 5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렇게 써요. 정리하면 정리할게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에 넘기면요 더하기 4 되겠다. 그렇죠? 는요 되겠습니까? 2x 땡큐. 네, 2x제곱 됐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x는 이렇게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판 잘 잡으시고 마이너스 2 거기에 밑에 y를 달아야지. 그죠?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있었구나. 내가 잘못 찍었네요. 이놈의 그 눈빛이 그거였구나.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두 세트를 쓰는 거야. 답은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x는 몇 y는 몇 또는 x는 몇 y는 몇 알겠습니까? 요런 게 연립 방식이면 알겠죠? 별게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1차랑 2차가 만나면 당연히 1차부터 정리한 다음 대입을 해야지. 그래서 대입법이 많이 사용된다. 알겠죠? 그런 식이고요. 자 여기 더 나아가서 뭐 이런 경우 나와. 64번 가볼게요. 64번 보시죠. 64번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특별할 게 없어요. 64번입니다. 자 얘는 봐봐 위에가 y 플러스 2x는 k 얘도 1차식이 나왔고요. 밑에가 2x 제곱 마이너스 y는 3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얘 두 개가 보통은 1차와 2차가 만나면 답이 두 쌍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얘가 뭐라 했어? 한 개의 한 쌍에 한 개의 그죠? 이렇게 갔는데 그럼 풀던 대로 풀어 일단. 얘를 또 대입법을 쓰기 위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라고 놓고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k 여기서 한번 갖고 오면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그죠? 얘가 해가 한 개 나와야 그걸 대입한 해가 한 개 나오겠죠. 그렇죠? 결국 이 자식이 실근 한 개란 소리야. 그래서 윤서가 뭐야? 판별. 그렇죠. 판별식이 뭐다? 0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던 얘기 똑같은 거 아니냐. 연립해서 그거 진행해라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판별식 0을 풀면 k 값이 나오겠죠? k 값 나오면 집어넣어버리면 또 뭐 이 그 근을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네, 근을 구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특별할 게 없는 그런 이야기다. 알겠죠? 자, 벌써 눈가가 촉촉해지는데 잘 봐라. 자, 그 다음은요. 이제 1차, 2차는 재미없으니까 이제 2차, 2차로 갈게요. 16페이지입니다. 2차, 2차는 보통 이렇게 나와. 보통 2차, 2차 보시면은 2차, 2차 봐봐. 요렇게 80번입니다. 와. 80번 보시면요. 2차, 2차입니다. 80번 내용 보시면은 요거 어떻게 풀지 혹시 기억나요? 이거 어떻게 풀까 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 그렇죠. xy 마이너스 4y 제곱은 0 얘랑 2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3
일단 기본적으로 봐봐. 문자 몇 개야? 2개. 식 몇 개야? 2개. 무조건 답이 나와. 알겠죠? 만약에 답을 못 구하면 본인 계산 문제야. 그걸 알고 풀면 돼. 알겠죠? 문자 2개, 식 2개면 답이 나와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알겠죠? 뭐 식이 몇 차든 간에 답은 나와야 돼.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으면 봐봐. 어느 식부터 정리해야 될 거야? 위에 식. 이유가 뭐죠? 인수분해 같은 인수분해 가능한 것도 맞지만 더 우선적 이유가 있습니다. 상수항이 없어야 돼. 아, 여기 숫자가 있어버리면 인수분해 돼도 못 풀어. 알겠죠? 왜냐하면 둘의 곱이 3이래. 그럼 못 지어라는 거야. 그죠? 그잖아. 둘의 곱이 3이면 1,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아니면 3분의 1, 9일 수도 있고 이런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상수항이 0 되는 것부터 치고 들어가야 돼. 알겠죠? 오케이? 얘가 우선적인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0이기 때문에 이건 위에 것도 플러스 소리야.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1, 1, 4, 1 위에 마이너스. 알겠죠? 위에 거 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4y x 플러스 y가 0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다시 쓰면요. 봐봐. 왜 위에 걸 인수분해해서 치고 들어가냐면 둘의 곱이 0이라는 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의 문장이 두 개로 바뀌는 거야. 얘가 0이라는 건요. x가 4y이거나 그죠? 얘가 0이라는 건 똑같이 x로 밀고 갈게요. x가 마이너스 y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결국 봐봐. 위에 있는 2차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1차식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상수항이 0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봐. 요 식과 밑에 거는 건드릴 게 없어. 2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3이다. 이거 연립하라는 얘기야. 그럼 아까 푼 문제가 몇 개 나온 거야? 2개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세팅 2개. 여기서 2개. 총 4개 답이 나오겠죠. 풀어보면 봐. 첫 번째 1번 할게. 1번. 여기 2번. 그런 상황이야. 1번 보시면 1번. 4y 집어넣어버리면요. 산수세이 빨리 할게요. x는 4y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 16, 32, 33y 제곱 그죠? 문자 이쁘네 지금. y 제곱이 1 그쵸? 자 여기서 나온 답 두 개 쓸게요. x는 y는 그래서 이제 y가 1일 수도 있고 또는 y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이렇게 이쁘게 정리하세요. y가 1이면 집어넣으면 x는 4 그죠? y가 마이너스 1을 위에 넣어야죠? 마이너스 4 답 두 개 나왔고 그쵸? 그 다음에 2번 x 자리에 마이너스 y 넣어버리면요 또 3y제곱 3y제곱은 33 y제곱이 11 여기도 y가 두 개 나오죠. y는 루트 11과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11이다 되겠죠. 알겠죠? x는 마이너스 루트 11 x는 루트 11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끝. 이해됐어요? 이렇게 두 가지 라인으로 답은 총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 4개 다 써야 되겠죠? 그걸 푸는 게 이 2차 2차 만나는 식입니다. 아시겠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고요. 간혹 여러분들이 이런 2차 2차를 풀다 보면 여기도 특이한 패턴의 문제가 몇 개 있는데 체크해 보시죠. 이해되겠어? 자, 이 연립방정식에서 쌤이 잡아들일 만한 특이점은요. 요거밖에 없어. 일단 이 풀이를 진행할 때 첫 번째 우선순위. 첫 번째 일단 그 차수가 낮은 것부터 낮은 식부터 정리하셔야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 두 번째 여기 2차 2차야. 2차 2차를 만났으면 상수항이 없는 거. 상수항이 0인 거. 인수분해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기본 폼의 문제 알겠죠? 오케이? 여기 약간 이제 신경 쓸 만한 것들은요. 뭐 팁 정도로 이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합과 차를 치환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봤던 모양이 기본 폼이야.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다 보면 아 대충 저런 감이구나. 풀면 되겠냐. 이거 풀면 뭐 거기 조건을 주면 그 해결하면 됩니다. 지금. 그럼 되는데 이런 경우 나와요. 자 이게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해볼게 봐봐. 예를 들어서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일단 첫 번째 특이한 점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알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잠깐만 이게 지금 얘가 인수분해 되는 모양이 맞는데 알겠죠? 인수분해 되는 모양 만들까? 2 하나 넣을게요. 맞는데 알겠죠?
이 상수항 0이 아니니까 못 푼단 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봐봐요. 가담법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경험상 상수항이 0이 되는 인체식이 나와야 돼. 그 놈을 조진단 말이야. 그러면 위에다가는요 3을 곱하고 밑에다가는 2를 곱하는 거야. 만들어야 돼. 여기 숨어있는. 정리해 봐봐. 위에 성공 3x제곱 마이너스 9xy 더하기 6y 제곱은 6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밑에 거는요, 뭐 2x제곱 마이너스 2y 제곱은 6, 그렇죠? 이러고 빼는 거야, 둘. 오케이? 그러면 빼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9xy 더하기 8y 제곱은 0 됩니다. 오케이? 어우, 쌤 우리 잘 만들었네, 그죠? 쌤 맘만 들어서 이 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쌤이 이렇게 센서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수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봐봐. 11, 18. 나도 놀랬어 지금. 알겠습니까? 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x 마이너스 y와 x 마이너스 8y가 될 거 아니야, 는요. 이렇게 만들어줘요. 알겠죠? 쌤은 좀 지수가 좋았지만 여러분 만나는 문제 무조건 될 거야. 상수항 날리면 알겠죠? 요걸로 출발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봐봐. 하나를 봐봐. 얘가 0 되면요 x는 y가 될 것이고 또는 얘가 0 되면 x는 8y가 되겠죠? 선생님 나머지 한 개 뭘 씁니까?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알겠죠? 어차피 열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 만족합니다. 그럼 당연히 밑에 거 쓰겠죠. 이거 간단하니까 알겠습니까? 밑에 식을 갖고 와서 이렇게 열림, 이렇게 열림 답은 4개 나오겠죠. 이럴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알겠어? 네. 밑에 거는 열림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2차가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잘 보신 다음에 알겠죠? 세팅을 이제 잡아가시면 풀이는 쉽게 가능하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건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뭐 약간의 변화니까 상수항이 0인 게 필요한데 안 나와 있어 만들어 그냥 만들면 나와 그냥 알겠죠? 나오니까 그렇게 연립하면 되고 만약에 쌤 상수항이 0도 아닌데 쌤 이런 건 어떻게 풀라는 겁니까? 라는 문제가 어디 있냐면 78번 같은 거 78번입니다. 요 얘기야 78번이 알겠죠? 요 얘기입니다. 요런 게 그나마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풀다가 한 번씩 막힐 법한 소재들이에요. 알겠죠? 자, 지워볼게요. 78번입니다. 자, 보시죠. 78번을 보시면 식이 이래요. 자, 잠깐만요. 아우, 네.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라고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시험 끝나고 고생들 하셨으니까. 네. 자, 어디냐면 요거만 풀면 다 되겠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투척해 주시겠습니다. 78번 보시죠. 78번을 보시면 x 플러스 y 더하기 xy가 11이고요. 얘는 의도로 갖고 낸 거야. 밑에 있는 식도 많이 보던 식 아닙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나 곱셈분식 할 때 그렇죠? 요 xy 묶어볼게. xy 묶으면 x 플러스 y야. 여기서 냄새가 나야 돼. 알겠죠? 가끔 이런데 막 제곱 더하기 제곱이나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알겠죠? 얘를 연립하래. 우리가 지금 했던 연립은 불가능해. 알겠죠? 뭐 가감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없고요. 알겠죠? 능력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둘 다 2차야. 굳이 따지면. 이런 거 우리가 문자로 이건 2차라고 봐요. 뭐 x에 대한 1차고 y에 대한 1차지만 xy에 대한 2차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얘는 그냥 연립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소리냐면 x 플러스 y를 잠깐만 a xy를 b로 치환해서 풀라는 얘기죠. 그렇게 a, b를 구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xy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풀이가 길어지겠죠. 알겠죠? 여기에 이런 모양 대신에 이런 것도 만들어. 이런 것도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30이다 이렇게 30 이런 것도 만든다고. 뭐 어떻게 하면 돼? 요걸 똑같이 위에 게 나와서 a 더하기 b가 11이고 얘는 뭐야? a제곱 마이너스 2일 거란 말이야. 곱셈공식. 무슨 말이냐 봐봐. 만약에 요 문제는 너무 쉬워서 왜냐면 이렇게 치환해버리면 a, b 돼버릴 거 아니야. 얘는 그냥 a, b잖아. 그쵸? 그럼 쉽게 풀리는 파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쌤은 요 문제 말고요. 문제를 바꿔 풀게요. 그냥. 요 문제도 지금처럼 푸는 문제긴 한데 쌤 이렇게 풀게요. 잠깐만요. 야, 저 더하고 곱한 거 해서 11 나오는 거 나오는 거 좀 만들어 봐봐. 뭐 없어? 곱한 거요? 예. 합과 곱이 11 되는 숫자. 2, 4. 2, 3이냐? 2, 3. 우와! 야, x 더하기 y 제곱 2, 3, 9, 13. 좋아. 야. 네, 이미 답은 알지만 여기로 가봅시다.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여러분 풀기 어려울 거란 말이야.
알겠죠? 얘는 지금 너무 좀 뚜렷하기 때문에 비슷한 유기긴 한데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럼 봐봐. 마찬가지야. 이런 게 나오면 이건 치환하라고 낸 문제야. 알겠죠? 여기서 왜 합, 곱, 제곱이야. 곱셈공식 비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치환해서 풀라고 의도를 먹고 만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가볼게요. 자, 얘는 위에 거 다시 쓸게. A 더하기 B가 11이란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요. 제곱의 합은요. 봐봐. 이거 제곱한 거에 2xy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B가 13이라는 얘기예요. 요거 되겠어요? 이거 연립해서 풀면 A, B 나올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또 풀란 얘기야. 알겠죠? 가볼게요. 자, 얘는 뭐 앞에서 했죠? B는 어떻게 하자? 넘기면 11 마이너스 A. 그죠? 여기 대 2.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 곱할게요. 플러스 2A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3은 0.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5냐? 이건 0. 7, 5 밑에 마이너스 그렇죠? A가 마이너스 7 또는 A가 5 그러면 B가 마이너스 7이면 여기 넣어야죠? 18 그렇지? 여기 B는요 6 되겠죠. 알겠습니까? 다시 이제 요 1번 손이 많이 가. 2번 1번부터 풀면 1번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7이고요. 그 다음 xy가 18 알겠습니까? 요건 얼마야? 없어? 네. 찾아줘봐. 요거 없어? 9, 28 아 마이너스 있어야 되네. 아 안된다. 36 안된다. 된장 없나 본데? 그죠? 이거 안 나오나 보다. 그쵸? 있냐? 없냐? 아 없는 거 같네요. 2구 되지 않나? 이구? 아니 아까 마이너스 그치. 넣어버리면 내가 풀어줄게요. 마이너스 7x는 18 넘기면 x제곱 플러스 7x 더하기 18은 0 b제곱 마이너스 4ac 잠깐만 b제곱 마이너스 4ac 아 혹은 나오네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바꿨으니까 알겠죠? 여기서 x 두 개 나오면은 x 구하고 y 구하고 이게 되겠죠? 어떻게 표현되는 되겠죠? 문제 쌤이 바꿔가지고 답은 요 답은 안 나오겠다. 그 다음에 2번 마찬가지 5, 6 집어넣어서 더하는 게 5 그 다음에 곱하기 6 요게 이제 우리가 아까 찍은 그 놈이겠죠. 2, 3이겠죠. 뭐. 알겠습니다. 3, 2, 3 두 개 나오겠습니다. 알겠죠? 얘도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 이렇게 여기서 답이 2개 총 4개 알겠죠? 요런 폼입니다. 알겠죠? 얘가 얘기하는 거가 78번은요 우리랑 다른 문제긴 했었으니까 합과 곱을 똑같이 치환해서 푼 다음에 x, y가 4개 나올 거야. 네 쌍을 전부 다 찍어서 아마 그 사각형이 뭐 평행사변형 아니면 뭐 마름모 아니면 뭐 좀 뻔한 사각형이 줄 거니까 알겠죠? 넓이 구해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연립방정식의 툴이다. 알겠죠? 그래서 뭐 특별할 거 없으니까 그대로 풀어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쓰인 오늘 활용 문제까지 숙제를 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94번까지가 되겠죠. 94번까지입니다. 여기에 활용은 봐봐 우리가 이제 범위가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중간고사에서 나왔던 활용 문제는요 거의 최대치수 문제였단 말이야. 거기는 문자가 한 개로 와야 돼. 그잖아. 문자가 한 개로 가야 어떤 x나 a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것이고 그 2차식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문제일 것이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연립방정식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활용 문제 짤 때는요 뭐 여러 개의 길이가 필요해 x, y, z만 만들란 말이야. 알겠죠? 보통 문자는 2개일 거예요. 알겠죠? 그까지 해서 식을 세워서 연립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오늘 그 진도 수업 여기까지만 하고요. 숙제는 첫 문제부터 94번까지 알겠죠? 경기가 시간 많이 받았다면 홀수 돌려놓고 이제 딱 다시 풀어. 알겠죠? 근데 화면 핸드폰 어떻게 아 그냥 화면 강 완전히 다음에 풀어줄게. 알겠죠? 수택 친구들은요 뭐 일단 그래요 시험을 봤으니까 빡빡하게 문제 풀 필요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여기 연립방식인 60번부터 확실히 풀어보고 알겠죠? 나머지 친구들은 지름단만 체크해서 저번 거 점검만 하고 알겠지? 전화할 테니까 알겠습니까?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